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예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예요. 요즘 겨울이라 많이 건조해졌죠? 특히 외출 한 번이라도 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하얗게 뜨죠. 이럴 때일수록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초 화장품 꼭 챙겨 바르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꼭꼭 바르시는 것 바로 수분크림이죠. 그런데 이 수분크림 이름 그대로 정말 수분을 공급해주는 크림일까요? 그 말이 정말 진실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수분크림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 크림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름기가 거의 없고 수분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사전의 정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름기가 거의 없고 수분 함량이 높다? 땡! 틀렸습니다. 수분크림은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화장품이에요. 만약에 수분크림이 기름기가 거의 없고 수분 함량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크림을 발라도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피부가 바짝 말라서 더 건조해집니다. 만약에 피부가 건강하신 분이 동남아나 하와이에 살고 계시면 수분크림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계절 중 건조한 겨울이 있는 서울, 뉴욕, 상하이 같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수분크림이 필수입니다. 수분크림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줘요. 두 번째,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해줘요. 그래서 물광 피부라는 말도 유행했죠? 물광 피부를 가장 빨리 만드는 방법은 바로 수분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수분크림을 바르면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각질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도와준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요. 결론적으로 수분크림은 우리 피부에 수분만 보충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수분크림은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돼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주사 환자분들은 피부과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적절한 수분크림을 잘 쓰시면 치료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피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분크림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선택하는 데 더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만 파는 피부과 화장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치료적 보습제라고 해서 Therapeutic Moisturize라고 불리고요. 미국에서도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파는 수분크림은 시중에서 파는 수분크림과 다르게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수분크림에 들어가는 성분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분크림에는 밀폐제, 습윤제, 유화제,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물과 기름을 섞으면 물 위에 기름이 이렇게 둥둥 뜨는 걸 보셨죠? 수분크림에서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밀폐제라고 부르고요. 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습윤제라고 불러요. 피부에 물을 바르고 그 위에 기름으로 보호막을 씌워서 피부에서 물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것이 피부가 촉촉해지는 원리죠. 실제 화장품은 물과 기름처럼 두 층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화장품 안에 유화제라는 성분이 물과 기름을 섞어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성분이 유화제는 사실 클렌저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성분과 비슷해요. 클렌저를 과하게 쓰면은 피부가 자극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분크림에도 계면활성제와 비슷한 유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분크림 바르고 피부에 자극이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요. 마지막으로는 방부제입니다. 모든 화장품에 방부제는 항상 들어가요. 방부제가 없는 화장품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방부제로 많이 쓰이는 성분 대신에 방부제 역할도 할 수 있는 다른 성분이 꼭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보통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화장품을 많이 보관하시는데 거기는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기 때문에 냉장고 같은 곳보다 부패 위험이 훨씬 더 높죠. 그럼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기름막 같은 역할을 하는 밀폐제 성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바세린, 미네랄 오일,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오일, 시어버터 같은 식물성 지방, 실리콘 등이 있어요. 이런 밀폐제 성분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세린이에요.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99% 정도로 막아주고 올리브 오일보다 170배나 수분 손실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해요. 요즘 호호바 오일, 동백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이 유행인데 사실 바세린보다 비싸면서 효과는 더 떨어져요. 그런 면에서 최고의 밀폐제 성분은 바세린이에요. 다음으로 수분크림에서 물 같은 역할을 하는 수분제 성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유레아, 판테놀, 콜라겐 등이 있어요. 이러한 물 같은 수분제는 각질층보다 깊은 층에 있는 표피와 진피의 수분을 각질층 위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네, 히알루론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히알루론산은 사실 우리 피부의 진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구성 성분이에요. 진피 안에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20대 중반부터 나이가 들수록 히알루론산이 계속 줄어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토너나 스킨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토너만 바르다가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신 저 같은 분이 한 명쯤은 계실 거예요. 히알루론산 토너 하나만 계속 바르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글리세린과 유레아도 많이 들어보셨죠? 둘 다 피부의 수분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은 맞아요. 하지만 유레아는 어린이는 절대로 얼굴에 바르시면 안 되고요. 성인분들에 있어서도 유레아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피부가 따갑고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유레아는 손이나 발바닥에 바르는 화장품 성분으로 주로 쓰이지 얼굴에는 거의 쓰지 않아요. 매일 바르시는 수분크림에 대한 궁금증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사실 저도 남들이 좋다는 수분크림 무작정 따라서 사서 발랐다가 피부가 따갑고 알러지가 생겨서 화장품 유목민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피부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수분크림은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쓰던 수분크림 변천사나 피부과 화장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닥터 주디와 함께 스킨케어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같이 풀어나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